자, 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자, 여러분 경제 캡틴 문병일입니다. 자, 10월 연합학력평가 경제. 자, 이제 본격적인 해설 들어가도록 하고요. 자, 해설 강의 들어가기 전에 일단 총평 여러분 꼭 보고 오시고요. 그리고 다시 한번 시험 보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1번부터 해서 좀 중요한 문제는 좀 더 자세히 설명을 하고 단순한 문제들은 빨리빨리 한번 정리하면서 전반적으로 한번 쫙 정리를 해볼게요. 자, 그러면 일단 여러분 1번 문제부터 합니다. 1번은 가장 전형적이고 단순한 유형의 문제니까 확인만 하시면 돼요. 일단 문제에서 민간 부분의 경제순환이라는 단서를 줬고 그 다음에 시장이 나와 있는데 여기 이제 결정적 단서는 이거죠. 실물의 흐름과 화폐 흐름 체크하시고 그 다음에 경제주체 A에서 노동토지 자본이라는 생산 요소가 나시장으로 나오니까 경제주체 A가 결국 뭐가 된다? 가계가 되더라. 그쵸? 그 다음에 그럼 당연히 경제주체 B는 뭐가 되겠다? 기업. 요거 잡고 그럼 나시장은 무슨 시장이 되겠어요? 생산 요소가 거래되는 생산 요소 시장이 되는 걸 거고 가시장은 무슨 시장이 된다? 생산 물시장. 그 다음에 하나 더 잡을 건 여기 기업으로 생산물 시장을 거쳐 들어오는 화폐 흐름이니까 요 기업은 여러분이 판매 수입 판매 수입 확인하면 됩니다. 끝. 오케이. 자, 그러면 우리 1번부터 볼게요. 자, A는 생산물 시장의 공급자이다. 자, A는 가계니까 생산물 시장의 수요자. 땡. 되죠? 자, 2번. 자, B는 기업이죠? 그러면 효용극대화가 아니라 이윤극대화가 되겠죠. 자, 그 다음에 3번. 서비스는 당연히 생산물이니까 가시장에서 거래된다. 그래서 정답은 3번 딱 떨어지는 거. 자, 그리고 4번. 자, 생산물의 가격과 수량이 결정되는 건 생산물 시장이죠? 그럼 가가 되겠죠? 자, 5번. 요소소득이 기억이 아니라고. 요소소득은 어디로 가야 되냐면 여기로 들어가야 되죠. 여기. 요소소득은. 자, 그래서 1번 문제는 정답 3번. 요 정도로만 확인하면 될 것 같아요. 이 정도로만 확인. 자, 그 다음에 우리 2번 문제 갈게요. 자, 2번 문제. 여기서 주의할 건 뭐냐면 실수만 안 하면 됩니다. 자, 일단 표는 XJ 각각의 가격 수준에서의 거래 희망자인데 XJ는 수요 공급 법칙을 따르고 수요자는 A에서 E까지 오면 그럼 A, B, C, D, E 얘네들이 누구다? 일단 자, 수요자가 된다. 되죠? 자, 그 다음에 갑을병정문은 누가 된다? 일단 공급자가 된다. 자, 수요자, 공급자. 여기까지 어렵지가 않고 각각의 거래 희망자는 XJ를 한 개만 구입 또는 판매하고자 한다. 그럼 여러분이 알고 있는 건 뭐냐면 자, 시장의 균형에서는 자, 뭐와 뭐가 일치한다? 자, 수요량과 공급량이 일치한다. 그럼 딱 여러분 보니까 수요량이 있고 공급량이 있는데 수요량 여기 3개, 공급량 여기 3개. 그쵸? 그래서 여기서 수요량과 공급량이 일치하니까 우리는 균형 가격을 얼마라고 잡는다? P3. 끝. 자, 그런데 하나 더 잡을 게 있다고. 뭐냐면 여러분이 이거 착각하면 안 돼요. 아래에서 위로 할 때 우리가 항상 직관적으로 수요 공급표에서는 가격이 아래에 있으면 낮고 위에 있으면 높았는데 문제는 뭐냐면 P1, P2는 균형이 아니죠. 그런데 수요량이 공급량보다 많다고. 그래서 초과 수요고 P4, P5는 수요량보다 공급량이 많아서 초과 공급이에요. 그러면 균형 가격보다 높은 수준에서 초과 공급이고 균형 가격보다 낮은 수준에서 초과 수요니까 가격은 P1에서 P5로 갈수록 높아지더라. 돼요? 오케이. 자, 1번. 총잉여가 여러분 총잉여 이퀄 사회적 잉여니까 항상 시장 균형 수준에서 총잉여가 극대화된다. 정답 1번. 자, 2번. 당연하죠. P1보다는 P2가 높은 가격이죠. 그러니까 이번에 P1은 P2보다 높다가 틀린 거. 오케이. 자, 3번. XJ 균형 거래량은 당연히 수요량과 공급량 일치하는 균형 가격 P3에서 균형 거래량 3개. 자, 4번. XJ 한개 소비 시에 지불 용의가 가장 큰 사람은 누구겠어? 여러분 딱 봐도요. 지금 여기서 P1, P2, P3, P4, P5로 가격이 계속 높아질수록 특히 P5일 때 A가 뭐가 돼요? 수요자잖아. 그렇죠? 그리고 거래 희망자니까 당연히 이 경우에 최대 지불 용의는 A가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거기에 지불 용의 금액이 가장 큰 사람은 E가 아니라 A. 그리고 그럼 마찬가지로 5번에
자, XZ 한 개 판매로 얻는 생산자 잉여가 가장 큰 사람은 누가 되겠어요? 갑이겠지. 왜냐하면 생산자 잉여를 물어봤으니까 생산자 잉여는 거래를 통한 생산자의 이득이어서 P3에 거래되는데 P3보다 낮은 P1 가격일 때는 갑만 공급하려고 하니까 갑의 최소 요구 금액이 가장 낮다는 겁니다. 오케이? 그래서 최소 요구 금액이 가장 낮은 갑이 P3의 물건을 판다면 생산자 잉여가 가장 크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오케이? 자, 그래서 정답 2번 문제 정답은 1번 이렇게 확인하면 됩니다. 자, 그럼 2번 이렇게 정리하고 자, 3번 문제 갈게요. 3번 문제. 자, 그림은 갑국의 상품 수지와 상품 수입액의 변화. 그럼 여러분이 떠올려야 되는 게 뭐냐면 상품 수지는 어떻게 구한다? 상품의 뭐에서? 자, 수출액에서 뭐를 빼서? 상품의 자, 수입액을 빼고 구하는 거죠. 수출액 빼기 수입액. 근데 지금 문제에 보니까 수지가 나와 있고 수입액이 나와 있다고. 그러면 우리는 뭐를 찾아내면 되냐면 수출액을 찾아내면 되겠죠. 그러면 이걸 옆으로 넘기면 되겠네. 그럼 수지 더하기 수입액이 수출액 이렇게 보면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일단 문제에서 요 점선으로 주어져 있는 게 자, 수입액이고 그 다음에 요 실선으로 주어져 있는 게 수지. 그렇죠? 실선으로 주어져 있는 게 수지. 그럼 우리는 뭐를 구할 수 있다? 수출액을 구할 수 있다. 자, 그럼 한번 수출액 구해볼까요? 자, 수출액은 다시 둘을 더하면 되니까 100이죠. 수지 50, 수입액 50. 그 다음에 여기 수출액은 80. 그 다음에 여기 수출액은 60. 그 다음에 여기는 더하면 수출액이 40이 되는 거. 그렇죠? 그 다음에 여기는 더하면 수출액이 50이다. 그래서 수출액에서 수입액 점선을 빼주면 100 빼기 50이 수지, 80 빼기 50이 수지, 60 빼기 40이 수지, 40 빼기 60이 마이너스 20 상품 수지, 그 다음에 50 빼기 60이 마이너스 10 상품 수지. 끝. 자, 그럼 끝난 거야. 그럼 여기다가 이제 하나하나 선택지 비교하면 됩니다. 기억부터 볼까요? 자, 상품의 수출액은 지속적. 자, 상품의 수출액은 감소, 증가. 지속적 감소가 틀린 거. 니은. 자, 2018년의 상품 수지는 자, 그러면 여러분 이게 지금 2018년 1, 2, 3, 4분이니까 2018년의 상품 수지는 요거 다 더해주면 되는 겁니다. 그쵸? 그런데 지금 2018년의 상품 수지는 실선이니까 50 더하기 30 더하기 20, 100에서 20 빼주니까 80억 달러 흑자. 맞죠? 디귿. 자, 그럼 2018년 3, 4분기의 상품 수출액은 자, 2018년 3, 4분기의 상품 수출액은 그쵸? 그러면 수출액은 전기 대비, 전기면 여기니까 80 대비 60이니까 80 대비 얼마 감소했냐? 40, 그러니까 20 감소했죠? 그럼 전기 대비해서 보면 25% 맞고. 자, 그럼 리을 2019년 1, 4분기의 상품 수입액은 자, 2019년 1, 4분기의 상품 수입액은 60억 달러. 단위 맞죠? 60억 달러. 자, 그 다음에 어디 있어? 전년 동기니까 여기네요. 전년 동기. 그러니까 1, 4분기, 1,4분기 비교. 그래서 전년 동기 대비 10% 증가했다. 아니죠, 여러분. 여기서 10% 증가하면 55가 돼야 된다고. 그렇죠? 그래서 10% 증가했다가 틀린 겁니다. 50에서 10이 증가했으니까. 오케이. 10%보다 훨씬 크게 증가한 거죠. 그래서 3번 문제 정답은 니은 디귿 3번 이렇게 정리하면 돼요. 자, 그럼 3번까지 정리가 됐고 이것도 뭐 특별하게 아마 어려운 문제는 아닐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4번 문제 볼게요. 자, 그럼 4번 문제 좀 실수하면 안 되는 게 바로 떠올려야 되는 게 이거라고 봐봐. 표는 갑국과 을국의 국내 총생산을 일단 지출 측면. 그렇죠? 그럼 여러분 지출 측면의 국민소득은 가계소비, 기업투자, 정부지출, 순수출, 수출 빼기 수입. 그런데 국민소득을 보려고 했더니 순수출이 아니라 수출만 나와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해야 될 일은 뭐냐면 수출에서 수출 금액 외에 수입 금액까지 찾아야 돼요. 수입 금액까지. 자, 그리고 이게 중요한 게 교육에서 거래 비용은 없는데 이게 중요한 단서. 교육은 양국 간에만 이루어졌다.
교역은 양국 간에만 이루어졌다. 그럼 여러분 교역이 양국 간에만 이루어졌기 때문에 한 국가의 수출액은 다른 국가의 수입액이 되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한 국가의 수입액은 다른 국가의 수출액이 될 것이고 따라서 을국의 2018년 수출액은 갑국의 수입액이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을국의 2019년의 수출액은 갑국의 수입액이 되더라. 그러면 갑국의 수출액은 자, 을국의 뭐가 된다? 자, 수입액이 되겠죠? 그러면 50, 그 다음에 여기가 40. 자, 그럼 우리는 이제 뭘 구할 수 있냐면 수출 빼기 수입, 수출 빼기 수입, 수출 빼기 수입, 수출 빼기 수입해서 순수출을 구할 수 있다. 그러면 갑국의 2018년도의 순수출은 20이고 2019년의 순수출은 적자네요. 적자 마이너스 10이고 을국은 마이너스 20이고 2019년에는 플러스 10 이렇게 나오더라. 돼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뭐를 해야 돼? 분명히 선택지를 물어볼게. 그럼 요걸 다 더하면 지출국민소득이 되니까 여기 300, 380, 그 다음 20 더하면 갑국의 2018년도에 지출국민소득 금액은 얼마가 된다? 400억 달러가 된다. 자, 그 다음에 2019년도, 420억이죠. 20이니까 여기가 420억 달러가 되고 2019년이 400억 달러가 되는 거죠. 2019년이. 자, 이런 식으로 자, 을국도 계산해 보면요. 선생님이 계산해 봤더니 여기가 2018년은 190억 달러. 다 더하면 2019년은 200억 달러. 그래서 우리는 뭐까지 계산을 해야 된다? GDP 금액까지. 자, 그럼 계산이 다 끝났고 그럼 기억부터 갑니다. 2018년 갑국의 순수출은 자, 2018년 갑국의 순수출은 수출 빼기 수입 플러스 20. 양액값이다. 맞죠? 자, 지은. 자, 그럼 2019년 을국의 국내 총생산은 전년에 비해 전년에 190, 2019년 을국은 200, 전년에 비해 증가했다. 자, 디귿. 2019년에 소비 지출이 국내 총생산에서 차지하는 비중, 갑국, 을국. 자, 중요한 거 2019년이잖아요. 그러면 2019년의 소비 지출 금액이 국내 총생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갑국은 400분의 220. 갑국은 400분의 220이고 자, 을국은 2019년에 소비 지출이 200분의 100이네요. 그럼 여러분 이거 계산할 필요도 없는 게 이거 400분의 200이고 400분의 220이니까 갑국이 을국보다 크다. 맞네요. 그렇죠? 자, 이번 리을. 그럼 이번에 을국의 국내 총생산에서 을국에서 정부 지출이 차지하는 비중이에요. 을국의 국내 총생산에서 정부 지출이 차지하는 비중은 여기는 190분의 30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정부 지출 금액 을국은 2018년에 GDP 190, 그 다음에 지출 30, 그 다음에 여기는 200분의 40이 되겠죠. 그럼 190분의 30이랑 200분의 400이랑 200분의 400이 크니까 그러면 2019년에 비해 2018년이 작다죠. 크다가 아니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이 문제 포인트는 일단 다시 한번 요게 단서다. 교역은 양국 간에만 이루어진다. 교역은 양국 간에만 이루어진다. 그래서 한 국가의 수출액은 다른 국가의 수입액. 마찬가지로 한 국가의 수입액은 다른 국가의 수출액. 자, 여기에 착안해서 문제 푸는 거고 요 문제는 조금 단순한데 이런 식으로 교역이 양국 간에만 이루어진다는 단서를 통해 문제를 푸는 게 조금 더 복잡하게 기출과 6급 평가에도 출제가 됐으니까 요 유형은 꼭 확인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4번 문제 정답은 2번 이렇게 확인할게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 5번 문제 갑니다. 자, 5번 문제 보니까 참 잘했어요. 도장이 찍혀있네요. 옳은 설명 고르는 거고 일단 문제인식이 이겁니다. 9월 월간 경제학습 방법 선택이고 선택 대안은 자기주도 학습, 인터넷 강의, 방과후 수업. 그래서 평가 기준 설정 보니까 비용과 편익을 검토하여 그럼 우리는 어떤 대안을 선택하는 거냐면 편익에서 비용. 근데 여러분 이때 비용은 무슨 비용이겠어? 밑에 쓸게요. 기회비용이겠죠? 그것이 가장 큰 놈을 선택하는 거죠. 그렇죠? 자, 따라서 일단 보기 기억, 거기 어디야? 니은부터 볼게요.
5번 니은에 보면 기억에는 기회비용이 가장 작은이 들어간다. 여러분, 이게 정답이 되려면 각각의 대안의 편익이 동일하다는 단서가 있어야 돼요. 근데 그런 단서가 없잖아. 문제를 봐도 편익이 다 다르다고요. 그러면 편익이 다 다르고 기회비용도 다 다르기 때문에 결국 편익에서 기회비용을 빼준 순편익이 가장 큰 놈을 선택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기회비용이 가장 작은 것이 아니라 순편익이 가장 큰 것. 되죠? 오케이.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 대안평가를 한번 봅시다. 대안평가 잘 봐야 돼요. 대안평가를 봤더니 자기주도학습, 인터넷 강의, 방과후 수업. 그렇죠? 그래서 명시적 비용 나와 있고 편익 나와 있고 기회비용 나와 있어요. 그런데 잘 봐요. 일단 우리가 기회비용은 명시적 비용과 암묵적 비용의 합인데 일단 우리 연습 많이 한 겁니다. 암묵적 비용 어떻게 구했죠? 자, 암묵적 비용은요. 포기한 것의 이익 중에 큰 놈. 포기한 것의 이익 중에 큰 것. 그러면 이익을 어떻게 구하냐면 이익은 편익에서 명시적 비용을 빼서 구했다고. 편익에서 명시적 비용을. 그럼 이렇게 봐봐요. 자기주도학습의 이익은 얼마가 되냐면 4예요. 그렇죠? 그 다음에 인터넷 강의 이익은 얼마냐면 2입니다. 오케이? 그런데 방과후 수업은 지금 이걸 우리가 모른다고. 이거 모른다고. 자, 그럼 봐봐요, 여러분. 지금 기회비용이 있는데 자기주도학습의 기회비용은 어떻게 구하냐면 명시적 비용과 암묵적 비용의 합. 명시적 비용과 암묵적 비용의 합. 근데 자기주도학습의 명시적 비용은 3인데 기회비용이 8이 나오려면 자기주도학습의 이 암묵적 비용이 얼마가 나와야 되냐면 5가 나와야 돼요. 5. 그러면 이 암묵적 비용 5란 얘기는 포기한 것의 이익이잖아. 그런데 인터넷 강의는 2죠. 그러면 요 값이 방과후 수업의 편익에서 명시적 비용을 빼준 요 이익이 5가 돼야 될 거라고. 두 번째 마찬가지로 인터넷 강의를 보니까 기회비용은 15인데 명시적 비용이 10이니까 암묵적 비용도 5예요. 그런데 포기한 건 자기주도학습과 방과후 수업인데 자기주도학습의 암묵적 비용은 4라고. 그럼 결국 인터넷 강의의 암묵적 비용도 포기한 것 중에 이익은 방과후 수업이 더 큰 거고 요 값이 얼마가 돼야 된다? 5가 돼야 된다. 그러면 요 값이 5가 되려면 니은에서 5를 빼준 값이 5가 돼야 되니까 요 니은에는 10이 들어가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요 디귿의 기회비용은 그럼 얼마가 되겠어요? 기회비용은 명시적 비용과 그럼 여러분 방과후 수업을 선택하면 명시적 비용 더하기 2개를 포기했지. 그중에 이익이 큰 놈은 4, 2, 4네. 그럼 여기는 9가 들어가겠죠. 9. 그러면 결론은 편익 빼기 기회비용, 편익 빼기 기회비용, 마이너스 플러스 1. 그러면 최종 선택은 당연히 뭐를 선택하는 거예요? 방과후 수업을 선택하면 됩니다. 여러분 이거 한 번에 보여야 돼. 한 번에. 자, 그러면 자, 기억. 인터넷 강의 순편익으로 했잖아요. 인터넷 강의 어디 있어? 여기에 순편익은 편익 12에서 기회비용 15를 빼주니까 마이너스 3이 되겠죠. 자, 니은 아까 있고 디귿. 그럼 리을에는 당연히 뭐가 들어갑니까? 방과후 수업이 들어가는 거고. 자, 리을. 니은에서 디귿을 뺀 값은 자, 니은이 10이었고 디귿이 9였기 때문에 니은에서 디귿을 뺀 값은 1이다. 딩동. 맞죠? 오케이. 자, 그럼 5번 문제 정답은 디귿 리을. 여러분 5번 잡으시면 돼요. 그래서 5번까지 정리가 됐습니다. 그래서 아마 5번 문제에서 딱 한 번에 안 보인 친구들은 좀 시간이 좀 걸렸을 수도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우리 6번 문제 갈게요. 자, 그림은 각국의 연도별 명목 GDP와 실질 GDP의 변화인데 물가 수준은 GDP 디플레이로 계산하고 뭐 일단 기준 연도는 T년.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일단 여기 왼쪽에 있는 게 그 가구, 오른쪽에 있는 색깔 있는 막대가 납니다. 근데 둘 중에 우리가 아직 명목과 실질이 어떤 건지 모른다는 거. 그럼 방법이 없죠. 하나하나 보기 또는 선택지에 따라 대입해서 따져보면 돼요. 대입해서. 그럼 기억부터 볼게요.
자, T 플러스 1년에 GDP 디플레이터가 120이면 여러분 GDP 디플레이터는 자, 실질 GDP분의 자, 명목 GDP의 합으로 구하잖아. 그쵸? 근데 이게 120이 되려면 요게 단위가 10억 달러니까 요거는 100이죠. 그럼 요게 120. 그러면 요게 실질. 가가 실질, 나가 명목 나오면 돼요. 그쵸? 자, 따라서 가는 실질 GDP이다. 딩동. 맞아요. 그래서 기억 잡았고. 자, 니은 볼게요. 자, T 플러스 1년보다 T 플러스 2년의 경제 성장률이 높다면, 경제 성장률이 높다면 나는 명목 GDP이다. 그러면 이 나는 명목 GDP라는 단서에 따라 한번 해보면 되는 거. 여러분, 나가 명목 GDP면 여기 나와 있는 가가 실질이 되니까 실질. 그럼 여러분, 실질은 80에서 그 다음에 100, 그 다음에 160으로 증가했죠. 그럼 여러분, 경제 성장률을 어떻게 구하냐면 전년도 실질 GDP분의 금년도 실질 GDP 빼기 전년도 실질 GDP 곱하기 100. 그럼 80분의 20, 25%고 T 플러스 1년은 T 플러스 2년의 실질 GDP는 100에서 160이니까 60%가 나오죠. 그럼 맞네. T 플러스 1년보다 T 플러스 2년의 경제 성장률이 높게 나오네. 그래서 여러분 만약에 거기에 나는 명목 GDP니까 가를 실질로 잡고 풀어보고 만약에 반대로 하면 다르게 나와요. 그래서 일단 여러분 니은 선택지도 맞는 거. 그래서 정답은 일단 1번 잡고 그 다음부터 여러분 디귿리을은 주어진 조건대로 계산하면 되는 거예요. 주어진 조건대로. 그래서 봐봐요. 디귿에 가가 당해연도 가격으로 측정한 국내 총생산. 그럼 여러분 당해연도 가격으로 측정했다는 건 가가 명목 GDP를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럼 나는 자 실질 GDP를 얘기하는 걸 거라고. 그렇다면 T 플러스 1년, 나가 실질 GDP니까 나가 요거죠. 그럼 T 플러스 1년의 경제 성장률은 80에서 120으로 증가했으니까 50%죠. 80분의 40 곱하기 100이니까 25%가 아니라 50% 땡. 자, 마지막 리을. 그럼 나가 이번에는 기준연도 가격으로 측정한 국내 총생산이면 여러분 나가 기준연도 가격이면 나가 실질이고 그럼 가는 명목이잖아요. 그러면 나가 실질, 가는 명목, 실질, 그 다음에 명목, 실질이 돼요. 그럼 이 상황에서 갑자기 물가를 물어봤어. 그럼 여러분 물가는 문제에도 있지만 물가 수준은 GDP 디플레이터로 측정을 하니까 그렇다면 T 플러스 2년의 물가는 T 플러스 1년의 물가? 그럼 여러분 딱 직관적으로 봐도요. 분모 GDP 디플레이터를 볼 때 분모 실질이 분자 명목보다 크니까 T 플러스 1년의 물가는 100보다 작을 거고 T 플러스 2년은 분모 실질보다 분자 명목이 더 크니까 그러면 요 값은 100보다 큽니다. GDP 디플레이터가. 따라서 물가는 T 플러스 2년이 T 플러스 1년에 비해 상승한 거죠. 물가지수, 즉 GDP 디플레이터 값이 더 크니까 물가 상승. 근데 거기 리을에 물가 하락이 땡, 틀린 거. 되죠? 오케이. 자, 그럼 6번 문제 정답은 1번 이렇게 잡으시면 되고 여러분 7번 문제는 실수하면 안 되는 문제예요. 7번 문제는 실수하면 안 되는 문제. 특히 여기 중요한 거 여기 경제활동 참가율이 %고 고용률이 %고 그 다음에 15세 이상 인구가 일정한 게 아니라 늘어났다. 15세 이상 인구가 늘어났다. 자, 그럼 먼저 일단 경제활동 참가율은 15세 이상 인구 중에 경제활동 인구의 비율이니까 일단 우리는 경제활동 인구의 수를 따질 수 있다고요. 100 중에 80%니까 경제활동 인구는 다시 100 중에 80%니까 80만 명이죠. 그런데 2019년은 경제활동 인구가 120 중에 75%라고. 그러면 90만이 돼요. 자, 그런데 고용률은 우리가 15세 인구 중에 취업자 수의 비중이니까 일단 우리는 취업자를 알 수 있는 게 100 중에 60%니까 취업자가 60만. 그리고 고용률이 60%니까 6일은 6, 6이 12에서 2019년에 취업자 수는 6일은 6, 6이 12 하면 얼마입니까? 72만. 여기까지 되죠? 그런데 경제활동 인구는 취업자와 실업자의 합이니까 이때 실업자 20만, 그 다음에 2019년에 실업자는
18만 명. 이렇게 바뀌는 겁니다. 여기까지. 자, 그러면 여기 내용 갖고 1번. 실업률은 상승하였다. 여러분, 실업률은요. 경제활동 인구분의 실업자. 경제활동 인구분의 실업자. 그렇죠? 자, 따라서 실업률은 하락했죠. 80분의 20 곱하기 100에서 90분의 18 곱하기 100이니까 실업률은 하락. 자, 그럼 실업자 수는요. 20에서 18만으로 감소했죠. 2번도 틀렸고. 자, 3번에 취업자 수는 60만에서 72만으로 증가했죠. 4번 경제활동 인구는 80만에서 90만으로 증가. 4번 정답. 자, 5번 비경제활동 인구. 그럼 비경제활동 인구는 15세 이상 인구 빼기 경제활동 인구니까 여기 비경제활동 인구 20만. 120 빼기 90이니까 여기 비경제활동 인구 30만. 비경제활동 인구는 증가. 오케이? 그래서 여러분 특히 요거 15세 이상 인구가 바뀌었다라는 거에 대해서 각각 곱해서 계산하시면 돼요. 비율 곱해서. 오케이. 그럼 7번 문제 정답은 4번 이렇게 확인하죠. 자, 7번까지 정리가 됐고요. 자, 8번 문제 갑니다. 자, 8번 문제는 저축성 예금, 주식, 채권 중에 하나. 자, 그런데 A의 소유자는 주주로서의 지위 끝났죠. 그럼 A는 뭐가 되겠어? A는 주식이 되는 거죠. A는 주식. 자, 그 다음에 C는 A, B와 달리 예금자 보호제도의 대상이다. 그럼 예금자 보호제도의 대상은 예금 관련 상품이니까 요 C가 뭐가 되냐면 저축성 예금이 되고, 그 다음에 자 B는 그럼 자동으로 자 채권이 되는 거죠. 그러면 기업은 주식과 채권의 공통점, 채권과 저축성 예금의 공통점, 니은. 오케이. 자, 1번 A는 여러분 주식은 발행자 입장에서 자기 자본이죠. 여러분 부채가 되는 건 채권입니다. 땡. B로 가야 돼요. 2번 B는 A와 달리 원금 손실. 여러분 주식은 여러분 B가 A와 달리 원금 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는 얘기는 A가 원금 손실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얘기죠. 틀린 거죠. 주식은 원금 손실이 발생할 수 있어서 가격 하락 시엔 난리 나는 거죠. 그렇죠? 자, 따라서 2번 틀렸고 3번 C는 저축성 예금은 주식보다 안전성이 높은 거지 수익성은 낮죠. 4번 시세 차익은 그쵸? 주식과 채권의 공통점. 오케이, 정답이고. 자, 5번 배당 수익은 니은이 아니라 주식만. 배당 수익은 주식만. 돼요? 자, 그럼 8번 문제 정답은 4번 이렇게 확인하시면 됩니다. 단순했고요. 자, 이제 9번 문제 잘 읽어봐야 돼요. 실수하지 않게. 자, 일단 그림은 뒤에 보겠지만 XJ 시장을 나타내고 XJ 가격은 YJ 가격에 따라 급변하는 경향. 그래서 각국 정부는 일단 소비자 보호를 위해, 그럼 일단 이걸 보고 최고 가격제가 떠올라야 돼. 그래서 소비자 보호를 위해 P1 수준으로 XJ 가격을 규제하는 정책을 도입하였다. 자, 그런데 중요한 게 YJ는 XJ 원자재예요. 원자재고 XJ 현재 균형점은 2이다. 뒤에 볼 거고, 단 YJ 가격 변동, 당연히 원자재인 YJ 가격 변동으로 나타날 수 있는 XJ 공급 곡선은 X1과 X2로만 한정한다. 자, 그럼 이제 문제 조건을 읽었으니까 한번 보죠. 그럼 이거예요. 지금 XJ 공급 곡선이 이렇게 있고 XJ 수요 곡선이 있는데 원자재 가격 변동에 의해서 원자재 가격 변동으로 공급이 바뀐다는 거야. 그러면 공급 곡선이 S1으로 움직인다는 얘기는 공급 감소고, 그러면 원자재 YJ 가격 상승일 거고, S2로 바뀐다는 얘기는 원자재인 YJ 가격의 하락으로 생산비 부담이 줄어들어 XJ 공급이 늘어난다는 거죠. 그래서 현재 균형점은 2인 상황인데 정부는 소비자 보호를 목적으로 P1으로 가격 규제를 했대요. 소비자 보호를 목적으로. 그렇다면 이 P1의 가격 규제는 뭐가 된다? 최고 가격이 되는 거죠. 여기까지 정리. 자, 그럼 이제 보기 가야 돼요. 기억. YJ 가격이 하락하면, 여러분, YJ 가격이 하락하면 YJ는 XJ 원자재니까 XJ 공급 증가, 생산비 부담이 줄어드니까. 그럼 XJ 공급 증가에서 S2로 이동하겠죠? 자, S2로 이동하면 어떤 특징이 생기냐면 그때 균형점은 여기. 그럼 Q4 맞죠? 그렇죠? 그래서 기억은 그냥
YJ 가격이 하락하면이에요. 다시. YJ 가격이 하락하면 XJ 거래량은 Q4이다. 그럼 다시 정확하게. 공급 증가 새로운 균형인데 문제는 정부의 규제 가격 P1이 최고 가격 규제, 소비자 보호를 목적으로 하는데 새로운 시장 균형 가격보다 높으니까 실효성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그냥 요점이 균형이고 그때 거래량은 Q4. 되죠? 자, 그럼 지은 이번에는 YJ 가격이 상승하면 XJ 생산비 부담이 늘어나니까 공급 감소해서 S1이 되는 거죠. 그럼 그때 균형점은 여기가 되고 최고 가격이 새로운 시장 균형 가격보다 낮으니까 이때는 가격 규제에 실효성이 있다. 없다가 틀렸네요. 자, 디귿. 그럼 YJ 가격이 상승하면 니은과 똑같은 거죠. 그럼 그때 수요 공급이니까 요만큼의 초과 수요. 그럼 그때 초과 수요의 크기는 Q1, Q3만큼의 초과 수요가 발생한다. 맞네요. 되죠? 그럼 결국 다시 기억 맞고 니은은 없다가 아니라 있다. 그러면 디귿이 맞아요. 자, 마지막 리을 선택지 보면 자, YJ 가격이 상승하면 XJ 시장에서 이런 봐봐요. YJ 가격이 상승하면 XJ 시장에서 정부의 가격 규제가 실효성이 있고 그 결과 이만큼의 초과 수요가 발생하니까 그때 거래량은 Q1. 규제 가격이 시장 가격이 되는 거죠. 그럼 요만큼의 가격, P1 가격에 Q1만 거래되니까 그때 생산자잉의 크기는 요만큼. 정부가 최고 가격으로 규제하기 전, 그리고 공급이 감소하기 전에 생산자 잉여는 이만큼이었잖아. 그러니까 생산자 잉여는 감소하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 생산자 잉여가 소비자 잉여와 달리 증가한다는 말 자체가 이미 틀린 거예요. 요삼각형에서 요삼각형으로 생산자 잉여는 감소. 자, 그러면 9번 문제 정답은 기억 디귿 2번 이렇게 정리됐어요. 자, 그 다음에 자 10번 문제 갑니다. 여러분 계산 문제예요. 계산 문제. 자, 보니까 딱 각국을 일단 연간 소득액에 일률적으로 10%의 세율을 적용하여 그러면 일률적으로 10%의 세율을 적용했다는 얘기는 현행소득세제는 결국 뭐였다? 10%의 비례세율이 적용된 거죠. 비례세율. 그래서 일단 여러분 거기 2번 선택지를 지울 수 있어요. 현행소득세제는 연간 소득액에 상관없이 세액이 일정한 게 아니라 세율이 일정한 겁니다. 그럼 됐고 그 다음에 1안, 2안인데 이거 잘 봐야 돼요. 1안은 5만 달러 이하면 부족분에 대해 20%의 지원금. 그럼 예를 들어서 소득이 4만 달러면 5만 달러 미치죠. 그럼 부족분이 만 달러에 대해서 20%인 2,000달러의 지원금을 주는 거고 5만 달러를 초과하면 이 표현 잘 봐야 돼요. 초과분에 대해서만 20%의 소득세. 초과분에 대해서만 20%의 소득세. 그럼 결국 뭐냐면 5만 달러보다 낮으면 세금이 없고 오히려 지원금을 받는 거고 5만 달러를 넘어가면 초과분에 대해서만 20%의 소득세. 근데 이하는 5만 달러 이하면 5%의 소득세. 5만 달러 초과하면 초과분에 대해서는 15%의 소득세. 그럼 여러분 만약에요. 6만 달러면 5만 달러는 5, 25, 2,500달러. 더하기 초과분이 만 달러죠. 그러면 15% 1,500달러. 따라서 4,000달러가 세액이 되더라. 그럼 1번. 자, 현행소득세제는 이안보다 여러분 그러면 이안은 결국 뭐냐면 5만 달러 이하는요. 현행은 10%인데 이하는 5%잖아. 그렇죠? 그리고 5만 달러 넘어가면 초과분에 대한 10%보다 올라갔죠. 결국 저소득층에게 더 유리해. 그리고 고소득층은 더 불리하기 때문에 결론은 뭐냐면 소득재 분배 효과는 이안이 더 큰 거죠. 자, 따라서 현행이 이안보다 작다죠. 소득재 분배 효과는. 1번 지워주시고 그럼 3번 연간 소득세액이 10만 달러라면 현행 10% 만 달러. 1안은 10만 달러 중에 5만 달러를 초과하는 게 5만 달러 곱하기 20%니까 만 달러. 10만 달러 중에 5만 달러는 5, 25에서 2,500달러. 그 다음에 5만 달러 초과분은 10만 달러 중에 5만 달러 초과분은 5만 달러니까 5, 1은 5, 5, 25에서 7,500 하면 얘도 만 달러.
같네요. 같네요. 그래서 3번은 모두 같다. 정답. 돼요? 그리고 이제 여러분 이런 식으로 하면 4번, 5번 여러분이 계산할 수 있는 게 4번 볼까요? 연간 소득액이 5만 달러인 사람은 현행소득세제와 일환. 여러분 연간 소득액이 5만 달러면 현행은 5천 달러. 그렇죠? 5천 달러가 세액이고 그 다음에 일환은 여러분 일환은요 0이에요. 없잖아. 5만 달러 이하면 그냥 부족분에 대해서만 지원금 세금이 없다고. 그래서 현행소득세제를 일환으로 바꿔하는 것, 변경하는 것에 대해서 찬성할 거예요. 찬성. 자, 그러니까 반대한다가 틀렸고, 자 마지막. 자, 연간 소득액이 6만 달러인 사람과 4만 달러인 사람의 소득세 적용 후에 소득 차이. 그럼 이거 계산해 보면 돼요. 뭐냐면 1안보다 2안. 그러면 1안에서 4만 달러일 때 6만 달러일 때 2안에서도 4만 달러일 때 2만 달러일 때. 그럼 여러분 4만 달러는 5만 달러 이하니까 오히려 1안에서는요. 부족분이 20% 받으니까 소득이 4만 2천이 돼. 근데 6만 달러는 초과분인 1만 달러에 대해서 20% 세금 내니까 20% 세금 2천 달러 빼면 5만 8천 달러 됩니다. 그럼 요 차이잖아. 차이. 지금 물어보는 것. 1안에서 6만 달러, 4만 달러일 때 결국 뭐라고 돼 있냐면 소득세 적용 후 소득 차이. 그럼 여기는 얼마입니까? 16,000달러예요. 그럼 여러분 이것도 똑같이 한번 계산해 보면 4만 달러일 때 여기 3만, 자 8,000달러 되고 2안을 적용하면 그 다음에 6만 달러일 때는 얼마가 되냐면 5만 6,000달러 됩니다. 그럼 이 차이는 18,000달러죠. 여기는 16,000달러 차이고 여기는 18,000달러 차이니까 1안보다 2안이 2,000달러 크다. 이렇게 해주면 돼요. 오케이? 자, 그럼 10번 문제 정답은 3번 이렇게 확인하면 됩니다. 자, 그러면 자 10번 문제까지 정리가 됐고요. 자, 이건 뭐 예시니까 그냥 문제 읽어보면 되고 자, 11번 보죠. 자, 이것도 기출에 있는 유형입니다. 기출에. 자, 그림은 A기업의 X제 생산량에 따른 총수입 대비 이윤 비율. 총수입분의 이윤 비율. 그래서 X제 가격은 일단 10만 원. 그러면 고민할 필요 없이요. 일단 자, 총수입부터 한번 계산해 보는 거예요. 총수입은 그냥 가격이 무조건 10만 원이니까 자, 생산된 X제는 모두 판매되니까 생산량이 판매량. 그럼 10만. 총수입은 20만. 총수입은 30만. 총수입은 40만. 총수입은 50만. 그런데 자, 이윤을 보면 자, 이윤이 총수입 대비 이윤의 비율. 자, 총수입 생산량이 1개일 때는 이윤의 비율이 30. 그럼 10 중에 30%니까 3. 20 중에 40%니까 428. 30 중에 30%니까 9. 40 중에 20%니까 428. 50 중에 10%니까 5. 그래서 이윤이 3, 8, 9, 8, 5가 돼요. 그러면 총수입에서 뭐를 빼준 게 총수입에서 자, 총 비용을 빼준 게 이윤이니까 총수입 빼기 총수입에서 이윤을 빼주면 다시 총비용이 되겠죠. 그럼 7, 그 다음에 12, 21, 그 다음에 32, 그 다음에 45. 뭐 기출과 똑같은 유형입니다. 자, 여기까지 도출하면 돼요. 7, 12, 21, 32, 45. 그럼 1번. 생산량이, 여러분, 이윤이 극대화되는 건 여기잖아. 그럼 생산량이 2개가 아니라 3개일 때. 자, 2번. 생산량이 1개일 때와 3개일 때 이윤, 1개일 때 3, 3개일 때 9. 다르네. 다르죠? 같다가 틀렸고. 3번. 생산량이 4개일 때 총비용은 2개일 때 총비용. 자, 생산량이 4개일 때 총비용은 2개일 때 총비용. 그렇죠? 다시. 생산량이 4개일 때 총비용은 2개일 때 총비용의 2배다. 여러분 2배가 되려면 24죠. 24. 그래서 2배에다가 틀렸죠. 자, 3번. 생산량이 1개씩 늘어날 때마다 추가적으로 발생하는 비용. 자, 추가적으로 발생하는 비용이니까 7, 5, 그 다음에 9. 그쵸? 그리고 11, 그 다음에 13. 그런데 거기 뭐라고 돼 있냐면 추가적으로 발생하는 비용은 증가한다. 아니죠. 감소했다, 증가하죠. 틀렸고.
5번. 자, 생산량을 3개에서 4개로 늘리면 추가적인 수입은 10이고, 추가적인 수입은 10이고, 추가적으로 발생하는 비용은 11이니까 작다 정답. 작다 정답. 그래서 여러분 이 11번 문제는 기출유형이랑 거의 똑같고요. 실수만 안 하면 됩니다. 실수만. 자, 정답 5번 확인하면 되고. 자, 그러면 11번 정리 이렇게 하고요. 12번 문제 가죠. 자, 12번. 자, 문제를 보니까 외부 효과가 발생하고 있는 A에서 D제의 시장 상황입니다. 그런데 문제에서 뭐라고 그랬냐면 여기가 최적 수준이에요. 여기가 최적 수준. 돼요? 그럼 여러분 딱 봐도요. 여기가 최적 수준이니까 이쪽은 과다일 거고 최적 수준보다 이쪽은 과소일 거라고. 그래서 여기는 과다니까 일단 B는 불경제. 그 다음에 D도 불경제. 그런데 여기는 A는 경제. 그 다음에 C도 외부 경제. 그래서 외부 경제, 외부 경제, 외부 불경제, 외부 불경제. 자, 그런데 여러분 사회적으로 바람직한 사회적 편익을 반영한 사회적 수요 곡선과 사회적 비용을 반영한 사회적 공급 곡선이 만나는 요점이 사회적 최적 수준이잖아요. 그렇다면 B점은 더 많은 수요 때문에 그래서 외부 불경제 소비 측면일 거고 그 다음에 C제는 외부 경제 소비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거 참고로 이 그림은 선생님이 수능 개념 교재에 그대로 있는 거예요. 분명히 설명했던 거, 빨리 잡는 거. 그 다음에 여기는 공급 감소니까 외부 경제 생산 측면이 되는 거고 여기는 외부 불경제 생산 측면이 돼요. 그래서 여러분 딱 보자마자 여기 불경제 소비, 경제 생산, 경제 소비, 그 다음에 여기는 불경제 생산 이걸 잡으시면 돼요. 그럼 선택지는 쉬워요. 1번 봐봐. 자, A제잖아. 그럼 여러분 A제는 외부 경제 생산 측면이기 때문에 사회적 비용은 사적 비용보다 작죠. 오히려 사적 비용이 보다 크니까 시장에서 과소 생산되는 거잖아. 그렇죠? 1번 틀렸고 B제는 어디 있나요? 여기 있네. 소비 측면의 불경제죠. 생산이 틀렸고. 자, 3번. 자, 그럼 C제는 소비인데 외부 경제니까 사적 편익보다 사회적 편익이 크다. 그래서 사회적 편익은 사적 편익보다 크다. 정답. 자, 4번. 그럼 여러분 D제는 외부 불경제니까 보조금 지급이 아니라 세금 부과. 그래서 4번 틀렸고요. 5번. A제는 C제와 달리 소비. 여러분 A제는 C제와 마찬가지로 아니네. 다시. A제는 생산이니까 A제는 C제와 달리 소비 측면의 외부 경제. 경제는 맞는데 A제는 생산 측면. 요거 확인하시면 돼요. 되죠? 자, 그래서 12번 문제 3번 그리고 요거 선생님 수능 개념에서도 정리했던 내용이니까 다시 한번 확인 꼭 하시고. 아셨죠? 자, 그 다음에 우리 12번까지 정리가 됐고요. 그럼 13번 문제 한번 가볼게요. 자, 13번입니다. 요거 잘 봐야 돼. 요거 잘 봐야 돼요. 그리고 첫 번째 단서는 뭐냐면 요 단서. 갑국통화 한 단위와 교환되는 을국과 병국통화의 양이에요. 그러면 이쪽은 병국통화의 양이고 이쪽은 을국통화의 양이다. 그럼 여러분 잘 봐요. 여기서 원래 여기에 있다가 가로 이동한다는 얘기는 갑국통화 교환되는 병국통화의 양이 B에서 2B 그리고 갑국통화 교환되는 을국통화의 양도 A에서 2A. 그럼 결국 뭐냐면 이거예요. 여러분 가로 이동한다는 얘기는 갑국 입장에서는 동일한 갑국통화를 주고 을국통화 2배, 병국통화 2배 얻는 거야. 그럼 을국, 병국 대비 갑국통화 가치는 올라가겠죠. 상승하는 거고. 반대로 해석하면 을국과 병국은 가로 이동한다는 얘기는 동일한 갑국통화 한 단위를 얻기 위해 자국통화를 모두 2배씩 줘야 되죠. 그럼 갑국통화 대비 병국통화 가치도 하락하는 거고 을국통화 가치도 하락하는 거예요. 되죠? 오케이. 그러면 여러분 나로 이동하면 어렵지가 않은 게 나로 이동하면 병국통화는 갑국통화 한 단위를 얻기 위해 병국통화는 확 줄어들죠. 그럼 갑국통화 대비 병국통화 가치는 상승하는 거고 갑국 입장에선 동일한 갑국통화 하나를 주고 병국통화를 덜 받으니까 병국통화 대비 갑국통화 가치는 하락하는 거야.
되죠? 그런데 을국통화는 이렇게 나로 이동하면 갑국통화 한 단을 얻기 위해 지불하는 을국통화량이 2A로 그대로 동일하니까 을국통화의 가치는 변화가 없는 거고. 이렇게 해석하는 거예요. 되죠? 자, 그러면 1번부터 볼게요. 가에서. 가로 이동하면 을국통화 대비 병국통화 환율은, 여러분 지금 문제는 갑국통화 한 단위와 교환되는 을국통화, 갑국통화 한 단위와 교환되는 병국통화인데 요 점에서는 둘 다 A, B였다가 결국 2배씩 올라갔잖아요. 그렇죠? 따라서 우리가 갑국통화를 매개로 이해하면 을국통화 대비 병국통화 환율은 변화가 없는 거예요. 되죠? 왜냐하면 갑국통화 대비 을국통화, 병국통화의 가치가 모두 2배, 2배만큼 하락했기 때문에 통화 가치의 변화는 없습니다. 그래서 환율은 상승한다가 틀린 거죠. 환율은 변화가 없다. 통화 가치 변화가 없는 게 아니죠. 왜냐하면 통화 가치는 병국 통화도 2배 하락했고, 그렇죠? 하락했고, 그 다음에 을국 통화도 하락했고, 갑국 통화 대비해서 환율은 변화가 없는 거죠. 2번 가에서 을국 통화 대비 갑국의 통화 가치는, 여러분 보세요. 을국 통화, 여기네. 을국 통화 대비 갑국 통화 가치는 상승하는 거잖아요. 왜냐하면 더 많은 을국 통화를 얻으니까. 그래서 거기 하락한다가 아니라 상승한다. 자, 3번. 나예요. 나에서 갑국 국민의 병국 여행 경비 부담은,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나로 이동한다는 얘기는 갑국 통화 가치는 하락하는 거고 병국 통화 가치는 상승하잖아요. 그렇죠? 그럼 각국 국민이 병국 여행하려면 동일한 한 단위를 주고 얻을 수 있는 병국 통화의 양이 줄어들기 때문에 부담은 증가한다. 자, 4번. 감소한다가 틀린 거죠? 4번. 다해서 을국 부품을 수입하려면, 여러분 보세요. 다해요. 그럼 여러분 다해서 갑국 기업이 을국 부품을 수입해야 되는데 문제는 뭐냐면 동일한 갑국 통화 한 단위를 주고 받을 수 있는 을국 통화 양이 반으로 줄어들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갑국 수입 기업은 을국 부품을 수입하는 기업은 불리해져요. 그렇죠? 그래서 왜냐하면 더 많은 갑국 통화를 줘야 된다고. 그래서 불리해지고 거기다가 병국에 수출한다? 근데 병국에 수출할 때는 다로 이동하는 거니까 갑국 통화 한 단위를 주고 얻을 수 있는 병국 통화의 양이 늘어났네. 그렇죠? 그러면 병국 통화 대비 갑국 통화 가치는 상승하고 병국 통화 이거 말이 어렵죠. 다시. 병국 통화 대비 갑국 통화 가치는 상승하고 갑국 통화 가치 대비 병국 통화 가치는 하락하는 거. 그럼 여러분 이건 결국 뭐냐면 갑국 입장에서는 환율 하락과 똑같아. 그래서 수출도 불리해져요. 그러니까 부품을 수입하는 것도 더 비싸게 사오는데 수출할 때는 그 병국 통화 표시, 수출품의 가격이 상승하는 효과가 생기기 때문에. 오케이? 자, 그래서 갑국 기업은 불리해진다. 요거 잘 잡아야 돼요, 여러분. 정답 4번이고. 자, 5번. 여러분, 을국 통화 표시 외채를 상환해야 하는 갑국 기업에서는 당연히 가보다 다가 아니라 다보다 가에서 유리한 거죠. 오케이? 자, 그러면 13번 문제 정답은 4번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지금 선생님이 이걸 보면서 하나도 헷갈리지 않고 계속 통화 가치가 상승하락 얘기를 하잖아. 이 정도가 연습이 돼야 돼요. 헷갈리지 않을 정도로. 아셨죠? 오케이. 자, 그럼 13번 문제 정답 3번 정리가 됐고, 자, 14번 문제 볼게요. 자, 교사의 질문에 대해서 옳게 답변한 학생을 찾는 겁니다. 교사, 가나다라 중에 어떤 카드가 2019년 A국의 국내 총생산에 포함되는지. 그거 하나씩 보면서 체크하면 돼요. 일단 먼저 B국 국적이지만 그 직원이 A국 동그라미 기업의 유상으로 제공한 노동한 가치. 그럼 뭐냐면요. 국적이 B국에 있지만 A국 기업에 제공한 노동의 가치죠. 그러면 그리고 다 문제도 뭐라 했어? 2019년 A국에서 발생한 상황이니까 이 A국 기업이 A국 내에 있어서 가는 GDP에 포함이 됩니다. 그래서 기억이 틀린 거죠. 포함되지 않는다가 틀린 거고. 나를 보면 여러분 중고차 거래는 GDP 계산에 집계가 안 돼. 단 밑에 뭐라고 돼 있냐면 중개인이 수수료를 받고 제공한 서비스. 그럼 이거는 2019년에 새롭게 창출된 서비스의 가치이기 때문에 요거는 포함 안 돼도 서비스의 가치는 포함이 됩니다. 되죠? 그래서 니은이 맞는 거고. 그 다음에 자 우리 D급 볼게요. D급 보니까
자, C국 시민단체가 환경보호를 위해 실시한 자원봉사 A국에서 이루어졌지만 시장에서 거래가 된 것도 아니고 시장 가치 측정이 어려워서 GDP 계산에 포함되지 않죠. 자, 리을. 아까 알아. A국 회사원이 자가 소비를 위해 텃밭에서 재배한 농산물, 여러분 자가 소비를 위한 자가 생산, 시장 거래에 집계되지 않죠. 시장 가치 측정도 어렵고 GDP에 집계되지 않아요. 되죠? 그럼 정답은 몇 번입니까? 4번. 정답은 4번. 자, 이렇게 확인이 됐어요. 자, 그 다음에 15번 문제 갑니다. 자, 15번 문제 한번 꼼꼼히 볼게요. 일단은 첫 번째 단서. X제는 Y제 연관제. 그럼 대체제 아니면 보완제일 거고. Z제는 Y제 생산의 원자재, 필수 원자재. 그리고 가는, 여러분은 시험지 있으니까 한번 같이 봐요. 가는 X제 각각의 가격 수준에서 Y제 한 개 구입 시 최대 지불용이 금액. 여러분 이거 보세요. 그러니까 둘 사이가 연관제이기 때문에. 근데 여러분 선생님이 이걸 딱 보자마자 느낌이 왔어. 보완제라고. 자, 그래서 일단 뒤에 나올 텐데 가는 X제 각각의 가격 수준에서 Y제 한 개 구입 시 최대 지불용이 금액. 그러니까 여러분 이거 어떤 거냐면 대체점이 이렇게 나올 수가 없죠. 왜냐면 보완제니까. 예를 들어 여러분 생각해봐요. 내가 삼겹살을 파는 음식점 주인이라고. 그러면 삼겹살을 팔려면 반드시 상추가 필요하잖아요. 삼겹살과 상추는 보완제이기 때문에 상추 가격을 결국 삼겹살 판매 가격에다 포함시켜야 돼요. 그럼 만약에 상추 가격이 급등해. 그래서 예를 들어 상추가 한 장에 10,000원이야. 그럼 삼겹살 1인분을 20,000원, 10,000원에 팔 수가 없잖아요. 그럼 더 비싸게 팔 수밖에 없다고. 그렇죠? 그래서 X제 각각 수준에서 Y제 한 개 구입 시의 최대 지불용이 금액. 그다음에 두 번째 나는 자, Z제는 Y제 생산 필수 원자재인데 Z제 각각 원자재 각각의 가격 수준에서 Y제 한 개 판매 시의 최소 요구 금액. 그리고 원자재 가격이 올라가면 당연히 최소 요구 금액이 올라갈 수밖에 없겠죠. 단 X제, Y제 현재 균형 가격. 자, X제 균형 가격 얼마? 9달러. Y제 균형 가격 2달러입니다. 그 경제 주체는 수요 공급 원리에 따라 균형 가격에서 Y제를 각자 한 개씩만 거래한다. 한 개씩만 거래한다. 결국 지금 문제는 여러분 이 시장은 Y제 시장인데 가는 대체제 보완제, 그 다음에 나는 원자재 Z 이거죠. 그리고 수요자는 A, B, C, 공급자는 갑을병뿐. 자, 그럼 여기까지 일단 정리가 됐고. 근데 여러분 문제에서 지금 뭐라 그랬냐면요. 거기 나와 있죠. 앞에 있으니까. X제 균형 가격 얼마라고 그랬죠? X제, Z제 현재 균형 가격은 X제 균형 가격 9달러, Z제 균형 가격 2달러라고 그랬다고. 그렇죠? X제 균형 가격 9달러. 그러면 그때 여러분 문제에서 이랬잖아요. 가는 X제 각각의 가격 수준에서 Y제 한 개 구입 시 최대 지불용이 금액. 그래서 X제 가격이 현재 9달러니까 그때 Y제 구입 시의 최대 지불용이는 A, B, 수요자 A는 6달러, B는 5달러, C는 4달러예요. 그렇죠? 그런데 원자재 Z제 가격이 2달러라고 균형 가격. 그때 생산자들의 최소 금액은 갑은 4달러, 을은 5달러, 병은 6달러 이렇게 됩니다. 그럼 여러분 딱 봐도요. X제 균형 가격에 따른 Y제 지불용이와 Z제 균형 가격에 따른 Y제 판매 시의 최소 요구 금액이 나오잖아요. 그렇죠? 그럼 여러분 딱 봐도 어떻게 되겠어? A는 6달러를 지불할 용이 갖고 B는 5달러, C는 4달러. 갑은 4달러를 최소한 받고 을은 5달러를 최소한 받고 병은 6달러를 최소한 받아야 되죠. 그럼 결국 여기서 균형 가격은 얼마가 되겠어요? 5달러고 균형 거래량은 몇 개가 됩니까? 수요량 2개, 공급량 2개. 그래서 이때 수요량은 A, B. 이때 공급량은 갑, 을. 이렇게 해서 딱 2개가 되는 거죠. 수요량 2개, 공급량 2개. 자, 따라서 기억. 현재 Y제 균형 거래량은 2개, 균형 거래량은 5달러이다. 되죠?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 X와 Y의 관계는 바늘과 실에 비유할 때 보완제다. 근데 아까 선생님은 그냥 필로 얘기한 거고요. 지금 정확히 보면 봐봐요. 둘이 만약에 대체된지 보완제인지 봐도 X제 가격이 하락할 때 여기서 보세요. A의 최대 지불용이 늘어나고 B의 최대 지불용이 늘어나고 C의 최대 지불용이 늘어나잖아. 그렇다면 여러분 자 수요 곡선 이렇게 있어. 그렇죠?
그럼 각각의 수요량 수준에서 가격은 최대 지불용이잖아요. 그러면 결국 최대 지불용이가 계속 다 늘어난 거라고. 그럼 결국 이거 수요 증가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둘이 관계가 대체된지 보완된지 모르지만 X제 가격이 하락할수록 각 소비자들의 최대 지불용이가 늘어난다는 얘기는 결국 수요 증가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둘은 보완제. 둘은 보완제, 바넬과 실 맞고. 그럼 디귿. 자, 이번에는 X제 가격이 만약에 이제 9달러가 아니라 8달러로 떨어졌대요. 8달러로. 그러면 그때 A는 지불용이 8, B는 지불용이 7, C는 지불용이 6이 되죠. 그런데 Z제 가격은 그대로일 때니까 최소 요구 금액은 456이라고. 그쵸? 그러면 이때 거래량은 몇 개입니까? 여러분, X제가 8달러에서 수요량, 이때 거래 가격은 6달러고. 거래량은 수요량 3개, 공급량 3개 이렇게 되겠죠. 그렇죠? 자, 따라서 X제 가격이 8달러로 하락하면 병이 Y제를 거래할 수 있죠. 병 어디 있어? 있죠. 가격이 6달러니까. 오케이? 자, 마지막 리을. 이번에는 Z제 가격이 자, 여기 9달러고요. 여기 2달러였는데 Z제 가격이 이제 2달러가 아니라 자, 3달러로 상승한대요. 654, 678. 자, 그러면 Y제 판매 수입은 증가한다? 그럼 여러분 보세요. 변하기 전에는 5달러 곱하기 2개가 거래돼서 Y제 판매 수입은 10달러였다고. 그쵸? 그런데 이제 이렇게 변하면요. 여기서 A의 최대 지불용이는 6달러인데 갑의 최소 요금액이 6달러죠. 근데 을, 병은 모두 6달러보다 많이 받아야 되기 때문에 결국 거래는 A와 갑 사이에 이루어져서 가격은 어디 있어? 6달러. 그리고 곱하기 1개가 거래돼서 Y제 판매 수입은 6달러가 돼요. 되죠? 근데 거기에 그러면 Y제 판매 수입은 증가하는 게 아니라 10달러에서 6달러로 4달러 감소한다. 돼요? 그래서 선생님 볼 때 이 문제를, 이런 유형의 문제를 우리가 좀 거의 처음 봤기 때문에 선생님 본 적이 없어. 본 적이 없어서 아마 요게 조금 여러분이 좀 생소하고 어려웠을 겁니다. 자, 그런데 요 문제도 만만치가 않았는데 16번 문제도 만만치가 않았죠? 자, 그러면 다음 문제 16번 문제 한번 볼게요. 아이고. 자, 16번 보죠. 문제를 잘 보셔야 돼요. 여러분, 일단 이 문제의 포인트는 뭐냐면 특화 이후에 무역이 이루어진다. 그러면 특화 이후에 교역을 통해 뭐 예를 들어 X제 소비량의 전체 합계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그게 X제 특화 생산량이라는 거. 그거 이제 볼게요. 자, 표는 갑국과 을국의 교역 전후 Y제 소비량. 자, 중요한 거 Y제 소비량. Y제 소비량. 교역 전후 X제 소비량은 두 나라 모두에서 15개로 일정하다. 그럼 여러분 보세요. 갑국도 교역 전, 교역 후. 그쵸? 교역 전, 교역 후. 그런데 갑국은 교역 전에 X제 소비량은 전에도 15개, 후에도 15개. 자, 그 다음에 요게 이제 첫 번째 단서네. 갑국에 여러분 Y제로 표시한 페이크죠. X제 소비의 기회비용이 당연히 Y제로 표시되니까 X장의 소비의 기회비용은 교역 후에 증가했다. 이거 우리 이제 암기했잖아. 비교 우이제와 소비의 기회비용은 교역 후에 증가하고 비교 열이제와 소비의 기회비용은 교역 후에 감소한다. 결국 갑국은 뭐에 비교 우위가 있다? 결국 X제에 비교 우위가 있다. 그 다음에 교역은 양국 간에만 이루어져요. 그럼 여러분 갑국의 X제에만 비교이가 있으면 X제 비교이가 있으면 자동으로 을국은 뭐에 비교이가 있겠어? 을국은 일단 Y제에 비교이가 있을 거고, 그렇죠? 그리고 을국도 자 교역 전, 교역 후. 그래서 교역 전에 을국도 똑같아요. 두 나라 뭐 소비량은 X제 15개 일정하니까. 교역 전, 교역 후 모두 15개. 그 다음에 자 Y제 볼게요. 자 Y제.
나머지 뭐 읽어보시면 돼요. 생산 가능 곡선 직선이니까 기회비용이 일정하죠. 자, 교역 전의 Y제 소비량. 그럼 여러분 교역 전의 소비량이라는 얘기는 자기가 스스로 생산한 거죠. 각국 20개. 그 다음에 을국 50개입니다. 을국 50개. 아이고. 소리. Y제 소비량은 을국 50개죠. 그럼 교역 전에 갑국은 X제 15개, Y제 20개, 을국은 X제 15개, Y제 50개를 생산 소비하다가 이제 중요한 게 이거예요. 중요한 게 뭐냐면, 자, 교역 후 현재 Y제 소비량. 근데 여러분, 양국은 비교 우위가 있는 재화만 특화하잖아. 그러면 교역을 통해서 Y제 소비량 합계가 몇 개냐면요. 80개라고. 그런데 이 80개는 한 국가가 생산한 거라고요. 그런데 갑국은 X제에 특화했죠. 그러면 을국이 Y제에 특화했기 때문에 을국의 Y제 최대 생산량이 80개라는 거예요. 을국의 Y제 최대 생산량이 80개. 그러면 갑국은 교역 후에 25개를 소비하네. 그럼 갑국이 교역 후에 Y제를 25개를 소비한다? 그렇다면 요 25개는 누구한테 받아온 거냐면 을국에 받아온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을국은 Y제를 몇 개를 소비하냐면 55개를 소비. 그럼 일단 여러분 체크할 수 있는 건 교역 후에 을국의 Y제의 최대 생산량은 몇 개다? 80개라는 거예요. 을국의 Y제의 최대 생산량은 80개. 돼요? 자, 그러면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이 할 건 뭐냐면 X제와 관련된 이제 단서를 찾아야 돼. X제와 관련 단서. 일단 우리 선택지 한번 보면서 갈까요? 자, 그럼 1번 교역전에 그렇다면 교역전 을국은 X제를 몇 개 생산할 수 있었니? 그럼 여러분 이제 이거 갖고 오는 거예요. 교역전에 스스로 생산할 때 일단 을국이죠. 교역전 을국은 X제. 그러면 15개, 50개 생산했다고. 그럼 이렇게 보세요. 교역전의 을국은 자, YX가 이렇게 있으면 예를 들어 X 예를 들어 15개 50개 생산한 거죠. 그렇죠? 그런데 우리 방금 봤지만 을국이 Y제에 특화하면 80개잖아. 그럼 80개란 얘기는 Y제만 생산했더니 80개가 됐다고. 그러면 30개가 늘었더니 15개가 줄었죠. 30개가 늘었더니 15개가 줄었죠. 그리고 기울기 기회비용 일정한데 1번 선택지에 물어보는 건 그럼 여기가 몇 개냐? 여기가 몇 개냐? 자, 그러면 30개가 줄면 15개가 늘고, 그쵸? 그럼 또 30개가 줄면 15개가 늘어서 30개가 되죠. 그쵸? 그럼 20개가 줄면 10개가 늘겠지. 그래서 을국에서 교역전에, 그러니까 이런 선생님이 생산 가능 곡선을 그린 이유는 조금 더 직관적으로 이해하기 쉬우라고. 그럼 1번에 교역전의 을국의 X제 최대 생산량은 Y제 최대 생산량은 80개였고 X제 최대 생산량은 몇 개가 되냐면 X제 최대 생산량은 40개가 되는 거예요. 이거 최대 생산량. 을국의. 그럼 1번 됐고. 그럼 2번. 그럼 여러분 X제에 대한 절대 우위와 비교 우위는 모두 을국. 이미 틀린 게 우리 조금 있다가 갑국의 X제 최대 생산량, 을국의 갑국의 Y제 최대 생산량 구할 수 있는데 일단 우리가 알 수 있는 거 절대 우위는 을국이 있는 게 맞아. 왜냐면 문제에서 갑국과 을국의 생산 요소의 양은 동일하다고 했기 때문에 X, Y건 최대 생산량이 모두 많으면 절대 우위가 있는 거야. 근데 문제는 갑국은 X제의 비교 우위가 있잖아. X제의 비교 우위. 그쵸? 자, 따라서 X제에 대한 절대 우위는 을국이 맞는데 비교 우위는 을국이 아니라 갑국에게 있는 겁니다. 그래서 2번이 틀린 거. 2번이 틀린 거. 자, 그러면 여러분 또 하나 볼게요. 또 하나 볼 게 뭐냐면 지금 또 재밌는 게 뭐냐면 그럼 교역전 갑국이 X제 최대 생산량은 몇 개일까요? 여러분 봐봐. 교역 후에 갑국은 X제에 특화하는데 갑국의 X제에 특화해서 갑국의 X제 모두 생산했을 것이라고. 그 다음에 을국에 수출하고 남은 걸 소비하죠. 그러면 교역 후 갑국의 X제 소비량과 교역 후 을국의 X제 소비량을 여기 있네요. 그렇지? 여기. 교역 후 X제 소비량과 을국의 X제 소비량을 합치면 30개지. 그게 바로
각국의 X제의 최대 생산량이 된다고요. 최대 생산량. 오케이? 자, 그러면 결국 여기 봐봐요. 교역전의 각국은 15개와 20개 생산했다고. 그런데 X제만 생산하면 30개죠. 그럼 여기를 30개로 늘렸더니 Y제는 0개가 됐잖아. 그럼 Y제의 최대 생산량은 15개 늘리면 20개가 줄니까 15개 줄이면 20개가 늘어서 Y제 최대 생산량은 40개가 돼. 그러면 생산 요소의 양은 동일한데, 그쵸? 각국 을국. X제 최대 생산량 을국이 더 많고 30개보다 40개. Y제 최대 생산량 을국이 더 많기 때문에 을국은 모두 절대 우위. 하지만 비교 우위 각국 X제, 비교 우위 을국 Y제. 오케이? 오케이. 자, 따라서 2번 우리 했고요. 자, 3번 봐봐. 그럼 현재 교역 조건은 얼마예요? 현재 교역 조건. 그럼 각국은 X제만 생산해서 30개고 을국은 Y제만 생산해서 80개인데 각국이 교역 후 X제를 15개 소비하고 을국이 15개 소비한다는 얘기는 각국은 X제 15개를 수출하고 Y제를 수입해왔죠. 그럼 Y제를 몇 개 수입해왔다? 25개 수입해왔다. 그러면 3대 5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자, 따라서 현재 교역 조건으로 각국이 소비할 수 있는 X제의 최대 수량은 몇 개? 그럼 각국은 X제 30개 생산해서 모두 수출하면. 그렇죠? 그러면 3개당 5개를 받아오니까 Y제를 최대 50개 수입할 수 있죠. 따라서 Y제 최대 수량은 각국이 소비할 교역을 통해 각국이 소비할 수 있는 Y제 최대 수량은 50개 정답. 오케이? 그럼 이제 나머지 똑같은 게 그럼 4번 봐봐요. XY 교환 비율이 1대1이면 XY의 교환 비율이 1대1이면 을국과 달리 각국은 교역에 응한다? 여러분 봐봐 우리 각국이 X제만 생산하면 30개고 Y제만 생산하면 40개라는 얘기는 각국 입장에서 X제 3개 기회비용이 Y제 4개야. 그럼 X제 1개 기회비용은 Y제 3분의 4죠. 우리 연습했잖아요. 여러분 기회비용의 의미는 교역전 그 국가 각국 내에서 두 제와의 교환 비율. 그러면 X제 1개와 Y제 3분의 4, 1.33이 교환됐다. 근데 만약에 4번 선택처럼 교역 조건 1대1이다? 그럼 국내에서 받던 것보다 적게 받기 때문에 을국, 각국은 손해여서 교역에 응할 이유가 없는 거죠. 오케이? 4번 틀렸고요. 응하지 않아요. 5번. 현재 교역 조건으로 을국은 X제 14개, Y제 60개 소비 조합이 불가능하지. 왜? 을국 입장에서 Y제 80개를 생산한다고. 그리고 교역 조건이 X제 3개당 Y제 5개니까 Y제 60개를 소비하려면 몇 개를 주냐면 Y제를 각국에 20개 주는 거예요. 그러면 교역 조건이 3개당 5개니까 받아올 수 있는 X제의 개수는 12개밖에 안 된다고. 12개. 따라서 거기 14개가 아니라 X제 12개로 바꿔줘야 돼요. 돼요? 자, 시간 많이 걸리죠. 그렇죠? 선생님이 이거를 최대한 자세히 설명하려고 하다 보니까 좀 이렇게 복잡하게 되지만 여러분 지금 선생님 설명 정확하게 따라오면 아, 그렇구나 하고 이해가 될 거예요. 그래서 자, 16번이 좀 시간이 많이 걸리는 문제였다. 자, 16번 정답은 몇 번? 3번. 자, 그 다음에 이제 17번 문제는 평이하니까 간단히만 정리합니다. 이건 뭐 굳이 이렇게 길게 설명할 필요 없이 보이지 않는 손의 기능을 중시하는가 예, 시작. 끝. 그 다음에 아니요. 아니요, 계획. 선생님 볼 때 이거 정답률 한 98% 나올 것 같아요. 정답률 98%. 100% 나오지 않을까? 열심히 했으니까. 그래서 일단 여러분 1번은 바뀌었죠. A는 B가 아니라 B는 A와 3번도 A는 B보다. 그 4번은 들어갈 수 없다고 5번은 가로 가야 돼. 정답은 2번이죠. A가 B보다 경제적 유인을 중시한다. 자, 이 정도 확인만 하세요. 자, 그 다음에 자, 18번 문제 갑니다. 자, 가나는 국민경제 균형점의 변동 방향입니다. 이에 대한 설명 옳은 것은 단 현재 균형점은 2점. 그럼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는 국민경제 균형점이란 얘기는 우하향하는 총수요 곡선과 우상향하는
총공급 곡선이 만나는 거예요. 그러면 국민경제균형점이 결국 우측으로 이동하기 위해서 가에선 결국 총수요가 증가해야 되고 나로 이동하기 위해선 결국 총수요가 감소하는 상황이 나와야 돼요. 어떻게든 무조건 총수요 증가, 총수요 감소. 자, 그럼 1번. 정부 지출 축소는 총수요 감소니까 나. 가가 틀렸죠. 2번에 가는, 그렇죠? 총수요 증가니까 기업의 투자 지출 확대로 나타날 수 있다. 맞죠? 투자 지출은 총수요 항목. 확대하면 총수요 증가. 2번 정답. 3번. 여러분 국공채 매입은 확대 금융 정책이잖아. 총수요 증가. 그럼 나가 아니라 가로 가야 돼요. 자, 4번. 자, 나는 여러분 나는 나는 아래쪽이죠. 나는 아래쪽으로 이동하니까 물가는 하락해. 물가 안정은 맞지만 실질 GDP가 감소하기 때문에 경제 성장이 틀린 거죠. 5번. 자, 현재 경기가 침체 국면이면 정부의 경제 안정화 정책의 목표는 경기 부양책이니까 총수요 증대 가로 이동해야 됩니다. 그래서 가보다 나가 아니라 나보다 가로 바꿔줘야 돼요. 돼요? 이것도 단순한 문제였어요. 자, 그래서 18번 문제 정답은 2번. 이렇게 확인하고 여러분 19번 문제도 주어진 조건대로 확인만 하면 돼요. 주어진 조건대로 한번 확인해 봅시다. 자, 지금 그 동그라미 궁에 A구역, B구역, C구역이 존재하는데 한번 볼게요. 일단 A구역부터 보죠. 자, 주말에도 한산하다 비경합성. 두 번째, 누구나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 비배제성. 되죠? 그러면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요 A구역은 공공재의 특징을 가진다. 일단 요거 잡고 자, 두 번째 이제 B구역 봅니다. B구역. B구역도 관람은 무료이나 비배제성. 그렇죠? 그런데 인원 제한이 있어서 근데 요 앞에 더 중요한 거죠. 평일에도 분비는이 단서죠. 혼자판이니까 경합성이죠. 자, 그래서 나는 비배제성과 경합성의 특징을 갖기 때문에 공유자원. 공유자원. 그 다음에 자, 이제 나가 아니라 B구역이네요. 자, C구역을 보니까 문화재 보호를 위해서 사전 예약자 100명으로 제한하고요. 10달러의 관람료를 받는다. 그럼 일단 10달러의 관람료. 배제성, 100명 제한, 경합성, 여기까지. 되죠? 자, 그러면 1번. 기억은 배제성이 없으나, 있으나가 틀렸죠. 없다. 2번. 디귿 같은 제한은 아니죠. 여러분, 디귿이 아니라 공유자원과 관련된 공유지의 비극은 니은이죠. 자, 3번. 공공재는 기업과 달리 니은이 아니라 니은과 달리 기업. 또 평이하고. 자, 4번. 니은과 달리 기억. 여러분, 무임승차는 여러분 체크해야 돼. 무임승차는 비배제성이에요. 둘 다. 자, 따라서 달리가 틀린 거예요. 모두. 자, 5번. 디귿과 달리, 그쵸? 기업과 같은 재와 공공재. 이거 사적 재화의 속성이니까. 공공재는 시장에서 충분히 공급되기가 어렵다. 정답이죠. 오케이? 자, 그래서 19번 문제 정답은 5번. 이렇게 확인하면 돼요. 자, 이제 마지막 문제입니다. 자, 마지막 문제. 자, 옳은 설명 고르는 건데 A, B는 각국에서 판매되는 일단 금융상품. 투자 기간은 1년이고요. 예상되는 경제 상황은 가 또는 나. 그리고 예상되는 물가 수익률과 물가 상승률과 명목 수익률. 명목 수익률은 여러분 겉으로 보이는 수익률이죠. 그런데 명목 수익률에서 물가 상승률을 빼주면 실질 수익률이 되는 거고. 그래서 여러분 표 바로 밑에 보면 실질 수익률은 명목 수익률 빼기 물가 상승률이다. 오케이. 그래서 경제 상황이 가일 때는 이런 상황, 나일 때는 이런 상황. 자, 그러면 우리 기업부터 갑시다. 자, 기업에 보니까 A의 원금의 100%를 투자하면 이렇게 보세요, 여러분. A의 원금의 100%, 예를 들어 100만 원을 투자한다고 보자고. 100만 원을 투자하면 나에서 원금 손실이 발생하죠. 근데 여러분 100만 원을 투자할 때
원금 손실이 발생한다는 얘기는 원금이 날아가는 정도. 그럼 명목 수익률이 마이너스 5%니까 10%의 원금 손실이 아니라 5%의 원금 손실이 발생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 문제는 다른 언급이 없으면 그냥 원금에서 지금처럼 다른 뭐 실질이라는 언급이 없기 때문에 원금에서 얼마가 날아갔나 보는 거여서 10%의 원금 손실이 발생하는 게 아니라 원금은 줄어드는데 5%. 오케이. 자, 지은. 자, 이번 B의 원금에 100% 투자해서 예를 들어 100만 원을 투자한다고 보자고요. 기억에서 100만 원 했으니까 100만 원. 그러면 가나 어느 상황에도 10%의 실질 수익을 기대할 수 있다? 여러분, 100만 원을 투자하면 명목 수익률이 10%니까 가에서도 명목 수익이 10%고 실질 수익이 10%죠. 아, 명목 수익이 둘 다 10%지. 근데 지은에 실질 수익을 10%라고 한 게 틀린 거야. 자, 그러면 우리 한번 명목 수익률이 아니라 자, 실질 수익률 한번 계산해 볼까? 자, 실질 수익률은요. A에 투자하면 명목 수익률 빼기 물가 상승률이 실질 수익률이니까 A는 가 상황에서 25%. B는 가 상황 10 빼기 5니까 5%. A는 나 상황에서 0%죠. 빼기 플러스가 돼서 0%. 여기는 15%죠. 그래서 여러분 니은 선택지에서 각 모두 가나의 10%가 아니라 실질 수익률은 가에서 5%, 나에서 15%가 되는 거예요. 돼요? 자, 그 다음에 이제 D급 갑니다. A, B에 각각 원금의 50%씩 투자하면 예를 들어 A에도 100만 원 투자하고 B에도 100만 원 투자해도 총 200에 50%, 50%라고 보면 되겠죠. 그러면 가에서 20%의 명목 수익? 가 어디 있어요? 가에서는 그렇죠. 100에 30%, 30만, 100에 10%, 10만. 그럼 200에 40만, 20% 맞네요. 디귿 맞고 리을. 자, A, B에 각각 50%를 또 투자해. 또 100만 투자하자고 투자하면 나에서는 양의 실질 수익률. 그럼 여러분 나에서 수익률은 어떻게 되냐면 100을 투자할 때 실질 수익 0%니까 실질 수익은 0이고 100을 투자하면 15%의 실질 수익률이니까 15만이죠. 그럼 합치면 15만. 그럼 총 투자 금액 200만. 그러면 실질 수익률은 양의 값이 맞죠. 오케이? 그래서 이 문제도 어려운 건 아닌데 일단 어떤 특징이 있냐면 20번 같은 문제 일단 단순함에도 불구하고 일단 여러분이 일단 왜? 20번은 뭐 킬러 문항이야. 이런 어떤 그 알 수 없는 불안감 그런 것들이 일단 어느 정도 이렇게 문제를 풀 때 엄습해 오면 일단 문제가 안 보여요. 그리고 문제 해석도 시간이 더뎌지고. 그래서 일단 여러분 항상 마음을 편하게 가져야 돼요. 어떻게 가지냐면 풀 수 있다. 나는 풀 수 있다. 항상 긍정적이어야 됩니다. 아셨죠? 자, 오늘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랑 우리 이제 고3 전국 연합학력평가 해설 강의 이렇게 종료를 하고요. 일단 선생님 볼 때 수능까지 일단 우리가 올해 만나는 마지막 강의였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해설 강의까지 꼭 수강하신 친구들은 분명히 수능에서 원하는 목표 반드시 이루실 거고요. 선생님이 만점 받기를 끝까지 응원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 많으셨고요. 자, 꼭 원하는 목표 이루시고 수능 잘 보시고 게시판 통해서 쭉 좋은 소식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힘내시고요. 항상 응원합니다.